저 떠납니다. 더 재밌는 곳으로요. 공부, 게임처럼 재밌어질걸? 네, 안녕하세요. 12시 설명회를 문과 쪽 맡은 그 이투수 네오 강남 일산 리센터장 박건영입니다. 저는 오늘 동국, 홍익, 숭명, 숭실 국민대를 중심으로 물론 이제 그쪽에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도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요 범주 안에 있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대신 이제 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딱 조합을 맞춰도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셔라 이런 거죠. 전략도 있지만 이제 전술도 필요하잖아요. 전략과 전술을 잘 사용하셔서 입시라고 하는 좀 어려운 이 상황에서 잘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제목이 어둠 속에서 빛을이라고 했는데 가채점 할 때 설명회에 오셨을 때는 표정이 굉장히 어두우셨던 것 같아요. 시험도 좀 어려웠고 애들도 다 실망스러운 표정이었으니까 부모님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때와 좀 달라진 거는 이제 성적표도 받으시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시면서 조금씩 용기를 내시는 것 같아요. 원래 모르면 보수적이 되고요. 알면 좀 도전해보거나 과감해지는 게 입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후회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나눠드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길을 또 어둠을 조금 내몰시길 바랍니다. 이 시는 이제 윤동주 시인의 그 쉽게 쓰여진 시의 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라고 시작하는 이 시작은요. 그러니까 제가 입시의 출발을 이제 재수생들과 함께 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본디 강사로서 이제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재수반에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원서를 쓰는 일을 한 7, 8년 하면서 거기서 얻은 여러 가지 경험이 있었겠죠. 근데 그것이 왜 필요했냐면 아이들이 1년을 고생한 것을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의 열매를 맺게 해줄까? 요즘에 아이들이 뭐 장난으로 국어 영역 쭉 해서 마지막 5교시 다음이 6교시 원서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자기에게 맞는 대학의 점수를 찾아가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함부로 써놓고 후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이 입시 전문가가 아니고 부모님 입시 전문가가 아니니까 또 입시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입시 전문가가 되어서 아마 이런 쪽에 일을 누적해 가면서 좀 통찰력도 조금 생겼고 나름의 경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오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캠퍼스에 가서 코로나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저희는 또 메타버스로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메타버스 잘 나가나요? 네, 잘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 오신 분보다 메타버스로 오신 분들이 더 많았고 10시에는 말입니다. 유튜브로 보는 분도 계십니다. 유튜브로 보는 분들도 제가 댓글 확인하고 있으니까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내년에 희망찬 혹은 아니면 올해 고생에 대한 나름의 보상을 받고 대학에 잘 다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시간을 시작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는 뭐냐면 중앙대부터 건국대학교의 배치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배치표는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가 있는 걸 저희는 따봉형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따봉 이렇게 해서 이 의미는 약간의 그 맨 최상위 학과, 이화여대는 이제 최상위 학과가 있죠. 문과, 의대. 그리고 이제 주요 대학이, 주요 학과가 여기 있다라고 해서 가장 최상위 학과 하나 있는 학교가 이렇게 머리털 카락처럼 하나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막대 그래프, 박스 그래프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했는데 믿지 마세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배치표를 믿으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배치표를 계속 오래 보다 보면 거기에 뭔가 이끌려서 나도 모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잘못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있는데 이 배치표는 어떻게 보시냐 하면
여기에 있는 이 레인지와 레인지의 대학이 내가 갈 대학이다라고 보시지 말고 여기에는 엄밀히 존재하는 반영비가 여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세 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입시를 저희는 흐름이라고 하는데 한 학과가 다른 학과랑 연결되어서 그 연결이 계속 되어지면서 이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른바 연쇄 이동이라고 하는 도미노 현상인데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원서를 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입시는 이렇게 수치로 나와 있고 이렇게 던져진 이 수치가 아니라 그럼 이게 정시 합격을 예측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 점수를 뚫어지게 보다 보면 정시 합격 유도가 되죠. 난 저 점수면 여기 써야 돼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배치를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결과가 많은데 우리는 이거에 너무 보여진 나머지 이 점수는 여기 쓸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이걸 첫 번째 고민하셔야 되고 그 이유는 입시의 흐름에 있다. 세 번의 기회가 계속 변수를 낳고 이어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자 여기 또 하나 더 보여드리죠. 건국대는 이렇게 꼭대기에 있고 그럼 세종대는 저 아래에 있으니까 세종대 애들은 건국대 못 쓰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 배치표가 사실은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거죠. 저는 세종대 쓴 아이들이 건국대 붙은 걸 봤습니다. 또 제가 배치를 해봤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 점수상으로 보면 굉장히 낮고 굉장히 높아서 갭이 큰 거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촘촘합니다. 한 문제로 대학이 갈릴 정도로 현재 입시는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자료집 있잖아요. 저희가 자료집이 현장에 오신 분들에게 실채점 자료집, 뭐 최종 자료집 이게 다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왜 70%컷 많이 익숙하시죠? 그 70% 컷을 저렇게 이해하게 되면 이와 같이 그림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0% 컷은 대학 대교협에서 대학으로부터 점수를 받아서 70% 컷에 해당하는 너네 학교의 100분위 성적을 보여줘 이겁니다. 그러면 70%의 컷에 해당하는 100분위가 85냐? 89냐? 89 훨씬 높죠. 85보다는. 그러면 89인 성적대 애들이 많이 갔으니 여기가 좀 높은 성적대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각 대학은 100분위로 뽑지 않고 대부분 표준 점수로 뽑고 표준 점수는 주로 국어, 수학을 잘 본 또 그 학생들의 표준 점수가 반영이 잘 돼서 갑니다. 영어라든가 탐구 또는 국어에서 일부 한 과목을 안 좋게 받았지만 그거 아시죠? 표점 높은 점수 만점 받아서 역전되거나 이런 경우 아시죠? 근데 100분위로 그걸 계산하잖아요? 그럼 100분위가 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상위권 대학은 성균관 대학처럼 국어 40, 수학 40인 대학들이 있어요. 그 대학들은 실제로 70%까지 낮아요. 왜냐하면 탐구 20% 반영하니까 반영비상으로 탐구 약한에 썼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평균 내버리니까 70%까지 낮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혹은 이렇게 학원에서 자른 자료에서 배치표에 대한 착시 현상이라든가 거기에 유도되는 것도 막아야 되지만 두 번째로는 70% 컷을 맹신해서 이 대학은 이 점수로 가고 여기다 이 점수 간다. 팩트는 맞는데 그 산출된 것은 실제 환산 점수와 다른 갭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두 가지를 주의하시면서 실제 배치표와 많이 다릅니다. 이런 얘기고 오늘 저는 이제 뭘 얘기할 거냐면 성적에 해당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아까 70%라 하더라도 뭐 아니면 70% 컷에서 몇 점이라 하더라도 대체로 요 대학을 쓰는 학생들의 성적은 일정합니다. 한 장을 더 넘겨서 건국대, 동국대 여기 쓴 학생들의 성적도 마찬가지로 소신 지원이건 아니면 적정 지원에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그룹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상세 설명을 하는 이유는 대학별 하나하나 저희가 상세하게 해드릴게요가 아니라 실제로 원서를 쓰실 때 이 자료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소위 각 대학별로 보고 쓰는 게 아니라 그 대학의 그룹을 모둠을 통해서 원서를 조합하면서 내 점수에 적합한 대학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슈가 통합 수능이어서 수학에서 문과 학생들이 100분위를 깎아먹죠. 그래서 100분위가 낮아지면서 실제로 70% 컷에 해당하는 그 점수도 낮아지는데 전년도 거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겠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이든 아니면 메타버스로 보시는 분이든 슬라이드를 제가 넘길 거예요. 넘기면서 이게 내가 유용한 내용이면 계속 들으시면 되고
어떤 얘기 하는지 들어보자 하시면 되고, 이건 내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 그러면 굳이 여기에 시간을 굳이 할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건국대, 중앙대학교, 아니, 지금 동국대인데 왜 여기를 여러분도 경희대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경희대 밉니다. 왜 그러냐면 경희대학교의 반영비라든가 이과 학생들의 교차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있으면 타당하게 쓰는 거죠. 근데 배치표는 그렇게 안 돼 있죠. 숭실대학교, 세종대학교. 세종대는 학교가 하나의 라인이죠. 입결 라인이죠. 그리고 그건 서강대와 비슷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앞서 이제 대학들 쭉 저희 그룹 대학을 받고 이런 이슈가 있는 걸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 그리고 요 얘기는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본 올해 입시에서 문과 학생들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군 쓴 학생들이 왜 이쪽을 쓰게 될지 그리고 이쪽을 쓴 학생들은 사실은 여기서는 여기군을 아마 쓰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여서 그러면 예전 같으면 모집 인원이 똑같을 때는 결과적으로 쓰고 나서 어디로 추합이 되거나 빠져나갈 여유가 없었다면 고려대는 680명 정도 모집 인원이 늘었다는 점. 성대도 300여명 가깝게. 그래서 여기 그룹에서만 벌써 1000명 가까이의 인원이 증가한 상태에서 이렇게 원서를 쓰게 되면 분명히 학생들은 연쇄적인 이동, 나비 효과를 효과를 보게 될 거다 이런 얘기여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시지만 이 대학에서 여기까지도 고민해 보시는 이유를 제가 이 대학만 한정합니다. 다른 대학의 다른 구는 혹은 그 대학의 다른 구는 성대 가구는 제가 뺐습니다. 이 얘기가 제 얘기에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고 네, 사진 찍으실 분은 찍으셔도 되고요. 이건 저희가 공개하진 않고 자료집은 현장에 저희가 출판사에 나온 자료집 있잖아요. 이투수 교육평가연구소요. 그리고 저희 입센터에서 만든 자료집은 이투수 네오 130 입시 자료집에 가면 이렇게 생긴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수치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대학별로. 그건 저희가 올려두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빨간불, 파란불 쉽게 직관적으로 설명하는데 빨간불은 우리가 멈춰야 되겠죠. 파란불은 건너가는 것처럼 빨간색과 파란색의 대학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 아이의 성적이 여기냐에 따라서 원서를 쓰시는 것들을 참조하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참조해 보시고 그리고 이런 그룹도 나올 수가 있겠죠. 만약에 지금 오신 분들의 레인지가 넓으니까 국민대가 상향일 수도 있고 숭실대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파란색의 대학이 올해 원서를 써볼 수 있는 대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검은색의 대학도 번수에 따라서는 괜찮은데 빨간색은 좀 쓰실 때 주의를 하십시오. 예를 들면 광운대는 학교도 작고 학과도 없는 편이죠. 인원도 적게 뽑고 게다가 모집 인원이 올해 늘지 않았어요. 그럼 이 학교를 쓸 때는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이 세종대나 광운대 이 라인에서 학교가 작으면서 늘 매년 입학처조차도 입결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입시 박람회 가서 점수 보여주고 예측할 때 이렇게 소수 학교들은 예상을 잘 못 해줍니다. 근데 좀 다 큰 그룹의 학교들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주는 특징이 있다는 점.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렇게 제가 얘기해서 한 40분 정도 얘기할 텐데 등불을 좀 밝히셔서 한두 개 더 켜서서 어둠을 좀 내모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자, 제가 이제 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배경에 대한 얘기가 합니다. 그래서 왜 표적인지, 그래서 저희가 왜 등불을 내모는 마음인지, 왜 제가 여기에 서 있는지, 그리고 이 배치표는 믿지 마세요. 이 배치표도 제발 믿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학생들의 그 성적과 그 다음에 이제 반영 비율 이 이슈와 아마 중앙대학교는 수학을 잘한 학생들을 뽑고자 했는데 통합수능에서 이과 학생들을 뽑고자 원래부터 의도하진 않았을 건데 대학 관계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학생들이 오면 좋은 거지 얘들이 오면 전과하니까 걱정돼라고 하는 건 교수님의 생각이지 대학 관리인의 생각, 소위 경영인의 생각은 다를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중앙대학교는 의도했건 안 했건 올해 입시에서 국어 말고 수학의 반영비가 45%가 된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 방법은 가군, 나군, 다군의 이 학교에서 반영비 이렇게 뽑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수학을 잘 본 학생들이 내가 이 성적으로 공대 여기 가는데 환산했을 때 여기를 쓰는데 45% 반영해 준다면 글로벌 금융과 경영, 경제, 경영학부 안 쓸 이유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모의 지원상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학교는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그냥 공공인재 하나 있고 이게 있으면 좋은데 경영경제와 경영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애들이 쓸 게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공공인재 학부는 여기 옛날 따지면 법대겠죠. 이과 학생들이 여기를 쓰진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문과 애들은 겁나서 못 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디로 흘러가냐에 따라서 원서를 쓰고 말고에 대한 변수가 생기는데 중앙대학교를 만약에 생각하시면 일단 상경계열 쪽은 좀 조심하고 공공인재를 포함한 미디어나 이쪽은 저희가 모의 지원 결과를 살펴보니 자연계 아이들이 많이 교차하지 않고 있더라. 최종적으로도 쏠려가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중앙대의 반영비를 살펴보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성적대, 이 성적대 아이들이 여기서 골라가니까 이화여대 같은 경우를 보면 이화여대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여학생들도 수학을 잘 본 여학생이 있겠죠? 저희가 올해 이슈가 그거여서 말씀드리지만 결론은 이화여대는 그냥 문과 학생들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국어 반영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이 이화여대의 특징은 조금 있다가 이화여대의 어떤 반영 방식만이 아니라 그들이 뽑는 입결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이화여대는 인문계열을 왜 통합선발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와 그 결과는 어떤지를 조금 이따 설명하겠고 요 반영비로 보면 이화여대는 문과끼리 싸움이겠구나. 그리고 군을 잘 볼까요? 이화여대 나군, 군 이동한 경희대 나군, 외대도 나군이죠. 그렇다면 결국 같은 성적대 아이들이 나군에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쓸 수밖에 없고 일종의 분산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대학에 지금 현재는 제가 동국대도 얘기하고 홍익대도 얘기하겠지만 그 학생들이 만약에 동국대, 홍익대를 쓸 성적이 나온다면 이화여대, 경희대, 외대를 전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게 이 반영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환산해 보겠지만 그러지 않고 이렇게 한번 실제로 한번 전체를 본다고 생각하고 보세요. 우리가 모의 지원을 하다 보면 그 화면에 모니터만 보는데 이거는 전체를 보는 겁니다. 그럼 조망을 해보면 경희대 반영비상에서 35, 35 충분히 학생들이 쓸 수 있는 학생들의 여지가 많구나. 역시 사회 같은 경우도 35% 반영 비중인데 자연계 학생들이 오지 않을까 하지만 자 보시면 저쪽에 영어 반영비가 15%인 반면에 탐구가 20%이고요. 영어가 15%인 반면이지만 그 점수의 갭이 8점, 그 다음에 12점으로 굉장히 많이 깎입니다. 우리가 수학만 생각하지 말고 영어의 성적을 생각해보면 지금 6.25%가 1등급인 상황에서 경희대를 쓴 학생이 모두 1등급일까? 그리고 그 학생들이 만약에 원서를 쓴다면 경희대를 생각할 때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민의 대상일까? 제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화여대 경희대는 문과 학생들이 쓸 수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저는 착한 대학, 올해만큼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원서를 쓸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걱정은 조금은 덜 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도 모의 지원을 봤거든요. 아이들이 원서를 쓰는 그 자연계 아이들의 그런 저희가 흐름을 보는데 그러지는 않고 있고 역시 외대는 더더욱 그렇겠죠. 어문 계열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영비 자체도 국어 반영비가 있다라는 점, 높다라는 점 이런 게 있고요. 시립대는 조심하셔야죠. 왜냐하면 시립대학교는 여기에 15%나 10%는 지금 변환 표준 점수 제가 이제 쭉 봤는데 건국대 나와 있고 광운대 나와 있고 한양대 일부 했는데요. 최상위 학생들이 70점, 62점 그 차이는 있는데 1등급 언저리로 가는 순간 서로 변표가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과는 문과끼리, 이과는 이과끼리 하기도 하고 이과 변표를 문과로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현재 학교들의 상황상 변표는 그냥 문과는 문과 점수로, 이과는 이과 점수로 하기 때문에 변환 표준 점수에서 점수가 달라진 학교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성균관대 정도? 근데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고요. 근데 대부분 학교는 변환 표준 점수에서 학생들의 문이과에 유불리가 없는 대신에 시립대는 특징이 있습니다. 변표 발표를 안 했는데 대표적인 물 변표 15%인데 사실상 탐구 영역의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저 변표 상에 나중에 변표가 나오겠지만 제가 7년여를 쭉 보더라도 저 변표상으로 나온 점수가 탐구의 영향력이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비 35%라는 점, 그리고 시립대 같은 경우는 세무나 뭐 여기 나온 도시행정이나 이런 학과처럼 학생들이 관심 있어 보는 학과들이 특수학교가 있다는 점에서 시립대는 일부 학과는 조심,
일부 학과는 원서를 지원하는 부분으로 나눠서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모집군 안에서 이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요 부분을 잘 살펴보면서 내가 전체적으로 어느 대학의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게 유리할지를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뭐죠? 중대, 시립대 조심하세요. 이런 말입니다. 자, 건국대부터 세종대까지 한번 한눈에 보시겠습니다. 다시 전체를 보는 건데요. 이 전체적으로 보면 건국대학교의 그 모집 특징을 보면은 각 영역별로 문과 1, 2 이렇게 군 분별돼 있고 이 분반된 군 이외에도 각 군별로 학과마다 반영 비중이 제각각입니다. 물론 수학의 비중이 높으면 교차하지 않을까? 근데 탐구 비중이 높습니다. 탐구 비중이 25%이기 때문에 저는 건국대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자연계학생 올 이유가 없다. 동국대도 더더욱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인데 차이가 뭐가 있냐면 이 건국대 같은 경우는 학과별로 반영비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어떤 특정 영역의 반영비가 높거나 그런 학과 같은 경우 자기가 유리해서 그 학과를 써놓고 다른 학교에서도 합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골고루 잘하는 경우는 교대에 가면 됩니다. 근데 학생들은 표준 점수하에서 특정 영역을 높게 받은 경우 자기가 유리한 반영 조합을 찾아가요. 근데 그 찾아가는 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다 보니까 내가 이 대학은 꼭 확실하게 맞는 대학이라고 해놓고 그 학교를 학과도 낮춰놓고 그리고 다른 학교를 상위에서 쓰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여기는 비인기 학과니까 추합도 덜 돌겠네라고 하지만 상당히 많은 추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런 의미에서 보면 건국대가 올해 그런 이슈에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지난해와 달라진 제각각인 반영비가 분명히 이 학생이 여기도 썼지만 다른 학교를 썼을 때 소위 중경외시 라인을 썼을 때 이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동국대는 무난한 학교입니다. 근데 이 학교는 입시 결과가 아주 큰 폭으로 바뀌지 않는 특징이 있고 지원층이 좀 일정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를 그냥 단순하게 반영합니다. 그래서 변표 이런 거 없이 반영하고 탐구도 표준 점수 합을 반영하고 뭐 다군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계 학생들이 지원할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숙명여대 같은 경우 역시 건국대와 비슷하게 각 영역에서 좀 나눠놨습니다. 수학을 50% 보거나 여기는 이제 자연계 학생들이 교차가 있을 것 같고 문과가 35% 반영하는 건 굉장히 센 건데 이 학생은 분명히 여기도 써놨지만 말씀드린 다른 현상으로 다른 학교로 옮겨갈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또는 이 그룹에 있지 않은 이 그룹의 학생들이 숙대를 써놓고 빠져나간 학생들 다음으로 여기에 합격할 가능성이 있더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숭실대학교를 보시죠. 제가 앞서 그 특정 영역에 강점이 있는 학교고 그런 현상이 있는 학교로서 대표적인 게 숭실대입니다. 그러니까 숭실대학교는 문과는 국어 35, 그 다음에 상경계열은 35, 그리고 인문계열 같은 경우 35로 비교적 다른 학교에 비해서 보통 30% 내외인데 상당히 높은 반영 비중이 국어나 수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 표점이 높은 과목이 하나죠. 이번에 받은 점수가 147 이렇게 나오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 대학을 써놓고 막상 썼는데 우리가 봤던 70% 컷에서는 숭실대 라인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환산해 보면 숭실대 앞자리였던 거죠. 왜냐하면 반영비가 있기 때문에 앞자리로 가게 되고 이 앞자리의 점수대 학생은 타 학교도 썼을 때 역시 앞자리나 혹은 중간에 있을 수 있어서 역시 이동이 가능한 게 바로 숭실대의 모습이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국민대, 세종대가 있는데요. 이 두 학교는 인원이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인원이 늘어난 학교는 건대, 동국대, 그리고 이제 뭐 숙대 이 정도 늘었고 숭실대나 국민대, 세종대는 늘지 않거나 아주 적은 인원이 늘었고 학교 자체가 숭실대나 세종대가 크지 않은 학교라는 점. 그리고 여기는 100분이 반영한 학교인데 100분이 반영 학교로 국민대가 결국 이 그룹에선 가장 상위 그룹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지원자 아이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대는 지원에 신중을 기하고 세종대학교는 학교가 작은 점과 학교 측에서도 나는 우리 학교에 입학 몇 점이 합격할지를 잘 모르겠어요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널뛰는 학교 자체가 합격 라인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현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면서 숙대, 숭실대, 건국대, 동국대가 사실상 이 상위 그룹의 인원이 아까 말씀드린 고려대부터 시작해서 아까 보여드린 그 고려대의 나비 효과의 시작이 여기까지 다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서 이 그룹에서 하나하나
대학들을 우리가 찾아보고 적합함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앙대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부분을 보는 겁니다. 아까 전체를 보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의 대학을 혹은 내 마음의 학과나 이런 부분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아까는 대학을 보셨죠. 대학은 대학마다 단과 대학별로 하나하나에 뭐가 있냐면 반영 비율이 있었습니다. 그 반영 비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제가 큰 흐름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 드렸고, 이제 작은 흐름은 학과 보죠. 다시 말하면 나는 중앙대에서 어느 과를 쓰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지난해 입결을 100% 맹신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70% 컷조차도 지난해 것이지 올해는 아니고, 그리고 그 컷도 통합평수능 전에 수학 100분의 컷이기 때문에 실제로 높게 잡혀 있고 내 아이의 컷은 낮게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서 보시고, 큰 흐름으로 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자, 경영학부터 간호학과까지 학과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난해 입결입니다. 그럼 중앙대 입결을 보면 저 컷 자체는 뭐 대학 발표니까 믿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인기학과 쪽에서 상위 높은 점수를 얻었고, 비인기학과인 간호학, 그러니까 간호학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또 사범대학 상대적으로 낮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합격선이 높다. 이 현상은 뭘 의미하냐면요, 중앙대학교는 지난해 인기가 없는 학과들을 뭉쳐놨어요. 인문대학으로. 인기가 있는 학과는 찢어놨습니다. 경영이라든가 이렇게요. 그래서 이 학교 자체가 너무 학과를 많이 찢어놓으면 밑으로 떨어지는, 사회복지처럼 철학처럼 밑으로 떨어지는 학교가 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뭉쳐놓은 나름의 그런 효과를 본 겁니다. 근데 올해는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반영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중앙대를 원서를 쓴다? 라고 할 때 저는 말씀드린 아까 어디 말씀드렸죠? 공공인재와 인문, 그리고 나머지의 대학, 사회과학대학, 이쪽은 아이들이 원서 쓰기 좀 부담스러울 테니까 자연계 아이들이 원서에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거는 또 다른 패턴으로 보여드린 게 뭐냐면, 같은 중앙대학교에 빨간색인 충원율이 되겠습니다. 뭐 다군에 있으니까 충원율이 1615명 빠질 정도로 상당히 높은 건 기정사실이고, 간호학과도 문과 학생들이 상당히 선호도가 높죠. 특히 여학생들이요. 그리고 나머지 학과들의 충원율이 이렇게 보시는데, 중대는 충원 자체에 있어서 여기가 높다라는 얘기, 그리고 인문이 좀 낮다라는 얘기라는 것은 앞서 보셨던 점수대와도 일치한다 이런 거죠. 보통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학은 경영은 다수 학생들이 상위권이고 상위권을 쓰다 보니까 다른 경영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충원도 많고 컷도 높죠. 그게 일반적이고 이게 중앙대학교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일단 교차가 너무 심해진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겁이 나는 학교일 거고, 만약에 소신 지원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학과를 중심으로 원서를 써보시길 권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화여대입니다. 자, 이화여대도 앞서 중앙대가 학과를 통폐합한 것처럼, 그러니까 선발해서 통폐합한 거죠. 선발해서 통합한 것처럼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인문 통합의 인원이 150명으로 지난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73회로 상당히 많았는데 24명을 또 줄였어요. 이게 뭐냐면 계속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겁니다. 인원을 계속 늘려놓으면 그만큼 추합으로 빠져나간 인원이 많으니까 내려가는 걸 막고자 하는 이화여대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대신에 다른 학과들을 좀 늘렸던 거죠. 뭐 예체능 쪽을 늘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정신이 늘어났고요. 이화여대는 그래서 인원이 지금 보시면 증감을 보시면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학과는 반영 비율상 국어의 반영 비중이 수학보다 좀 높거나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리고 앞서 고려대나 중앙대, 경희대로 분산되는 효과도 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입결에 저 94점 저걸 보시는 게 아니라 이화여대의 점수상으로 우리가 상대적으로 누적 100분위 서열을 맞출 때 합격선이 내려간다라고 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화여대는 제가 본 외대, 시립대, 그리고 경희대 이 학교들이 같이 나그네 몰려 있으면서 서로 분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올해 이화여대에 지원하는 부분은 저는 고려의 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충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충원은 인기학과의 충원이 좀 많은 편이죠. 충원율이 높은 쪽이 이쪽에 있고요. 여기 쪽에 비율로 다 얘기했는데 인원으로 따지면 그렇고 뭐 인문통합이 96인데 이렇게 96으로 학생들이 많이 빠졌다 하더라도 100분위의 컷은 그 93점. 네, 93. 제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죠. 돌발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되죠. 잘
여기 슬라이드 보시는 분은 이제 슬라이드만 나오고 포인터가 안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인문통합의 가장 끝을 가시면 저 위아래 성적이 별 차이가 없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저희가 자료집의 일부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료집을 저희가 50쪽으로 만들었으니까 학기별로 이렇게 다 만들어 놨거든요. 전체 학과를. 일투수 네오 일산적 입시자료실에 가셔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자료집은 현장에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이화여대 얘기를 가지고 이제 넘어갑니다. 자, 경희대학교. 일단 경희대학교는 가운데 이렇게 블랭크가 있습니다. 이 블랭크가 있는 이유는 앞서 이화여대는 사실상 저희가 상하 최고 체제를 해도 학과가 별로 없어요. 근데 경희대학교는 학과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학과에 따라서 점수가 굉장히 크게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사회과학 계열을 포함한 일부 학과들이 이제 본캠에 있지만 어학 계열은 국제 캠퍼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학 계열의 성적과 또 그런 성적까지 감안하면 학생들이 지원할 때 그 폭이 굉장히 벌어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본캠 안에서도 지금 보시면 여기 영어 영문 같은 경우는 89.8, 지난해 입결 컷이 되겠죠. 저 위에 회계세무 같은 경우는 93.3으로 상당히 큰 레인지를 보여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덕대 학생들 중에서는 굉장히 큰 레인지죠.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입결이 조사가 되어서 공개가 되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영어 영문이 지난해 가장 낮은 과였거든요. 영어 영문뿐만 아니라 뭐 응용 통번역도 상당히 낮았던 거로 추정이 됩니다만 시장에서 이 얘기가 돌면 아무리 요즘에 구글 번역기의 시대라서 영문과 인기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배치는 저 위로 올라가 있고 사람들의 생각도 영문은 그래도 중위권 아니야? 근데 하위권의 점수로 인해 여기로 몰려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료집을 보거나 학교 발표한 70% 컷을 보면서 와, 이 대학의 점수가 이렇게 학과가 낮단 말이야 라는 말은 그의 변수, 다시 말하면 학생들의 지원 성향이 와, 여기에 이 영문과는 높구나, 내 점수로는 안 써야 되겠어 라고 해서 안 쓰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입결이 낮아서 여기를 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주의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배치표의 착시 현상과 지난해 입결에 대한 착시 현상도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응용통번역을 포함한 여기가 충원율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응용통번역도 지금 보시면 87.5로 70% 컷이 상당히 낮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표본은 이거보다 더 낮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개별적인 표본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경희대학교는 인기학과 쪽에서 아무래도 추합이 많이 돌고 그리고 인기가 좀 없는 쪽에서 그냥 나는 여긴 꼭 가야 되겠어 라고 하는 학과를 중심으로 중국어라든가 무역이라든가 의상이 되겠죠. 미디어나 허스피탈의 경영은 그 해는 그런 변수가 있었던 겁니다. 나는 여기를 가고 다른 쪽으로 붙지 않은 경우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여러 대학 중에서 반영비 보시면 알겠지만 경희대학교는 좀 튑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같은 성적대 중에서도 경희대는 어디가 30, 어디가 30해서 국어나 수학의 반영비가 분별로 제각각이란 얘기죠. 그러므로 그 학교에 맞는 학생이 일부 존재하지 포괄적으로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경희대학교에 지원하는 올해 학생은 교차로 들어오는 자연계 아이들 없다. 이대나 외대나 시립대 같은 군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 대학을 고려해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저는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일단은 흐름을 보고 갑자기 또 이런 변수가 또 소문이 나서 몰려올 수도 있는 것이 또 현상이긴 하지만 일단 저희 현재 기준에서는 경희대는 올해 뭔가 학생들에게 있어서 레드오션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외대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레드오션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에게 있어서 뭔가 뜨거운 맛을 볼 수 있는 곳은 아니고 오히려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컷이 낮았어? 아니면 이렇게 컷이 이런 컷이 형성됐어 이런 건데요. 보시면 사실 외대는 제가 따봉형이라고 했죠. 따봉은 뭐냐면 가장 최상위 학과가 있고 탑이고 그 아래로 한참 아래로 있는 겁니다. 동국대도 경찰행정이 탑이고 아래 밑으로 경영이 있죠. 한참 밑을. 근데 지금 입결을 보시면 LT나 LD의 컷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몽골어과랑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몽골어과는 내가 여기 쓰겠다라고 쓴 아이들이고 그리고 나머지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추합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의 점수가 낮았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 배치가 높게 돼 있잖아요. 그럼 애들 안 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학교들이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고려대 사이버국방도 마찬가지인데
배치가 너무 꼭대기에 돼 있으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서 못 쓰는 거. 이게 배치표의 배신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 입결이 나왔다는 부분은 현재 외국어 대학교에 이 따봉형이 아니라 또 다시 또 따봉형이 될 수도 있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따봉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목형으로 다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학과들은 글로벌 캠퍼스죠. 아무래도 이 소수학과는 글로벌 캠퍼스이다 보니까 지리적인 이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학생들의 선호도가 좀 낮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역시 외대는 스펙트럼이 큰 문과의 대표적인 학교다라고 보시면서 올해 원서를 쓸 때 이 학교들이 요즘 아이들 말로는 해자라고 하죠. 해자대학에 해당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충원율에 대한 얘기인데요. 역시 충원은 역시 인기학과를 중심으로 많이 돌죠. 얘들이 빠져나가면서 그만큼 학생들이 여기에 찼다는 얘기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합격선을 보면 지금 여기 100분위는 공개하지 않고 환산점을 공개했습니다만 그 차이가 소위 인기와 그리고 사회과학 계열 혹은 어문 계열의 일부 본교에 있는 어문 계열과 큰 차이가 없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시립대학교는 앞서 선발 비율을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선발 비율에서 경제라든가 경영처럼 이 학과들이 분명히 30%만 반영하는 건 맞아요. 지난해 이건 입결입니다. 역시 이 학교의 대표적인 학과가 바로 상경계열 혹은 도시행정, 도시사회학인 건 맞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 입시판이 바뀔 겁니다. 소위 아까 말씀드린 물변표라고 하는 사탐의 변별력이 완전히 없어지니까 탐구를 하나 망친 애들이 인문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연계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 입장에서는 야, 회계세무 써라. 점수가 막 넘치니까요. 그리고 도시행정이나 자전을 써라. 자전도 나중에 과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의 지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 학과들은 요거는 좀 독특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행정과 세무학과가 낫네. 이거는 이 현상은 배치표상에서 너무 높게 있으니까 학생들 몇 명이 빠져나가거나 혹은 상위 학생들이 여기를 외면할 수 있는 거에 올해는 이 학과는 어떻게 될 거다? 다시 또 입결이 올라갈 거고 인문계 학생들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립대학교의 충원율을 역시 보시겠습니다. 충원율은 도시행정 경영상 역시 인기학과 중심으로 충원율이 있고 이 학과들은 충원이 좀 적은 편이니까 아까 제가 중앙대 같은 경우도 역시 인기학과는 충원이 많고 비인기학과는 충원이 좀 적고 합격률이 낮은 것처럼 시립대에서도 그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학교들이 중경외시 라인의 특징이라면 이제 다른 특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건국대부터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 이 현상이 꼭 들어맞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지금 입결 컷에서 지리학과가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시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소위 하위에 해당하는 4개 학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교육공학 인기 높은 데입니다. 한양대 교육공학도 인기가 높고 융합인재도 마찬가지. 그리고 영어 영문도 사실상 인기학과인데 이 학과의 합격선이 내려간 이유는 지금 저 수합의 인원과 연관도 되어 있는데요. 역시 이 건국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학교로 이동한 아이들의 성적이 왜냐하면 각 학과마다 반영 비율이 어디는 세고 어디는 약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 조합이 상위 대학과 연결되어서 상위 라인과 연결되어서 이동이 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건국대학교에 충원이 좀 있었던 학교들이 있고요. 여기도 충원이 좀 적었던 학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 동국대학교는 무난한 학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건국대학교에 대한 말씀은 긍정적인 쪽은 맞아요.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에게 적합한 학교도 맞고 그리고 문과 학생들이 썼을 때 나에게 맞는 학과가 다양하게 있는 것 맞고 근데 이제 동국대학교는 하나의 반영 비율인 거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동국대학교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뭐 굉장히 폭발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대표적인 인기학과인 경찰행정 빼고는 그냥 무난한 학생들의 성적. 지금 보시면 아래쪽 성적대도 지금 일부 불교학부라든가 이런 데는 한참 인기가 없거나 많이 안 쓰는 학과를 빼고 나면은 어느 정도 비슷한 라인의 성적대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국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무색무취라고 해도 좋을 만큼 특정한 학생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말할 수 없고 점수상으로 지난해 입결을 포함해서 올해 모집 증원을 포함해서 원서를 썼을 때 그냥 가장 무난한 학교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학과에 있어서도 충원율을 지금 보여드리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중문이라든가 일본 학과의 충원이 저렇게 많은가?
25명, 14명으로 왜 이렇게 많지라는 부분은 결국 이 학과를 학생들이 입장에서는 가군이나 나군에 안정으로 써놓고 그리고 조합이 맞는 다른 군으로 이동했다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도 문안하다 보면 모든 문안하는 학생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여기 쓴 학생들 자체는 총점상으로 좀 남아서 안정을 써놓고 그 다음에 배치표상에서는 나 몇 칸 안 남았어 또는 저기 원서를 쓰는데 배치표상으로 위험이래. 그렇지만 한번 써보겠다라는 상황이 이 점수 때 벌어졌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에 역시 충원이 좀 적은 학과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에 나 앉아 있는 건데 뭐 경찰행정 같은 경우 충원이 낮은 이유는 당연히 여기를 목표로 쓴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북한학과 같은 경우도 그렇죠. 여기는 동대 꼭 가겠다는 친구들이 쓰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충원이 적은. 그래서 일부 큰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군데군데 좀 달라지는 것들이 몇 개 학교가 있다는 점을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공익대학교는 표준 점수를 그냥 그대로 반영합니다. 표준 점수를 탐구에서도 그대로 반영하니까 탐구 표점이 높은 친구들이 유리하겠죠. 그리고 그 이외에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학과들이 많지 않고 대부분 다군입니다. 다군이니까 컷 자체가 높다라는 점.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추합을 받는 것도 부담스럽죠. 예비번호 받고 붙는다? 불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들이 원서에 지원에 있어서 반드시 붙겠다라는 친구들이 좀 일단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좀 높게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익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세종대 얘기하고 홍익대 얘기한 것처럼 입학처에서 입학 상담회 때 우리 제 점수로 여기 붙나요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은 양상이 일어나니까 다군의 특성상 붙습니다라고 딱히 쉽게 말해주긴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학과가 많은 데거나 큰 학교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학과보다는 점수로 설명하다 보니까 근데 이 레인지 안에 들어오니까 원서를 쓰세요 라고 하지 어떤 학과를 쓰면 붙습니다라고 말은 못하는 겁니다. 다만 홍익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그런 것들을 말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지금 아까 말씀 탐구 반영 비율이 그냥 표점으로 반영한 특징 때문에 탐구 강점인 학생들은 올해 원서를 쓰는 부분이 일정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과 학생들 중에 탐구 하나 망해서 교차를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에게는 이 홍익대학교가 매력적이지 않다. 그럼 뒤집어 말하면 문과 학생들은 그냥 무난하게 동국대처럼 원서를 쓰면 되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요거는 이제 숙명여대 쪽인데요. 숙명여대는 올해 또 반영비를 통계는 50% 수학을 반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학과별로 군별로 그러니까 학과별로 반영 방식을 좀 약간 다르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숙명여대 같은 경우 역시 학생들 입장에서 교차할 수 없는 그런 문과 위주의 반영 방식에다가 특정 학과가 굉장히 반영비가 높은 시기에 일부 학생들을 끌어모으면 그 학과는 반드시 뭐가 나오게 돼 있냐면 다른 대학으로 추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셔서 원서를 쓰시면 되고 역시 숙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자학교, 착한 학교, 여학생들 입장에서는 굳이 교차라든가 이런 위험 없이 원서를 쓸 수 있는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숙명여대의 충원 같은 부분은 일부 이렇게 중문학과의 충원이 많은 이런 부분이 비율로 있지만 인원 자체로 보면 역시 상경계열이 상당히 많은 충원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 쪽은 소위 말하면 어문 쪽이고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여길 쓰겠다 이런 쪽이 있는 겁니다. 이제 올해부터 이 숙명여대가 표준 점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이 점수는 100분위로 반영했을 때 성적이고 올해부터는 이 점수가 표준 점수로 바뀌었습니다. 환산을 하게 되면 유불리가 생겨야 되는데 적어도 지난해 대비 골고루 잘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특정 영역에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표점을 받을 거고 표점을 환산해서 붙을 거고 그 붙은 학생은 역시 다른 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저는 숙대는 올해도 좀 연쇄 이동이 있는 대표적인 학교가 될 것 같다라고 봅니다. 숭실대학교입니다. 한번 이 학교를 보시면 문과 학교지만 문과에 일부 학과도 있지만 특수한 학과, 사회복지나 이런 식으로 약간 기독교 학과의 특징이 좀 있죠. 근데 이 학과가 이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잘 살펴보실 건 뭐냐면, 여기 사회복지 학부를 잠깐 보십시오. 지금 70% 컷은 83.33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특정 영역인 지금 국어가 83이고요. 수학은 75로 좀 낮은 성적대. 다시 말하면 이 사회복지학과를 쓴 아이들의 70% 컷 고 언저리 애들은
난 수학을 못 봤어. 근데 국어나 다른 영역은 괜찮은 아이들이 쓴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된 아이들이 하나 더 보시면 사회복지학부가 이렇게 충원이 56명이 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충원은 인기학과를 상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대, 숭실대, 그 위로 건국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모집 요강 보시면서 또 비교해 보시면 전체를 볼 때 이 학교는 무난한 게 아니라 특정 영역에 잠깐만 뭔가 비중이 있네 라고 하면 숭실대처럼 추가 합격이 발생하는 이 학과들이 인기학과가 아니라 이렇게 사회복지학과지만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냐 하면 국어 반영 비중이 높거든요. 국어 반영이 높으면 그 반영 비중은 여기 학교만 유리한 게 아니라 다른 학교도 유리하다 해서 같은 현상을 다시 보시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국민대학교로 넘어갑니다. 국민대학교는 저는 올해도 마찬가지죠. 지난해도 마찬가지였지만 100분위가 맞는 학교로서 가장 상위 대학이 국민대학교니까 입결도 그냥 딱 100분위로 자기가 한 살에 봤을 때 가장 높은 학생이 가장 인기학과 있습니다. 이게 다 인기학과죠. 소위 말하면 학생이 선호하는 학과고요. 그리고 자기 점수상으로 난 여기 점수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민대학교는 점수대로 배치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높은 학과는 그러니까 대신 100분위로 환산했을 때 나는 좀 유리하다. 그러니까 표준 점수상의 점수보다는 100분위가 유리하다는 학생들이 여기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럼 이제 이 학생들이 100분위 활용은 국민대에서 하더라도 다른 학교로 환산했을 때 유리해지느냐? 그게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충원은 이렇게 나타나 있고 인원이 많은 부분은 이렇게 존재합니다만 합격선을 보시면 합격선이 그렇게 크게 요동치거나 그러진 않는다. 빠지더라도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빠지는 그런 합격선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여기 학과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간단히 설명하지만 전체에 있는 거는 저희가 자료집으로 준비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말씀드렸죠. 네. 자, 세종대학교입니다. 세종대학교도 학과가 이게 거의 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학과에 여기 보시면 상위 그룹에 해당한 성적과 그 아래에 해당한 성적을 보시면 역시 쭉 보시면 학과에 대한 선호도 순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입결이 나타났다는 얘기고 원서도 그렇게 썼다는 얘기죠. 학생들이. 그리고 충원도 마찬가지로 인기학과에서 충원이 많이 돌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학과에서 일부 이제 이렇게 아예 호경을 그냥 아예 타깃으로 쓴 학생들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31명이 빠져나갔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저 비율과 상관없이 인원만으로 보면은 소위 인기학과에서 많이 빠져나간 현상이고 학과가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세종대학교 합격선은 대체로 이 언저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학교가 하나의 컷처럼 움직여서 그 점수 차이가 크지 않죠. 정말 크지 않죠. 85부터 해서 85. 소위 말하면 저 학과 자체에서 그 학과의 우열을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학교 전체가 하나의 커트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세종대학교는 써야 될까요? 저는 조심하라고 하고 싶은 게 올해 인원도 늘지 않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또 특정한 어떤, 과목의 어떤 그런 강점을 갖다 바탕으로 애들이 취업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없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세종대학교는 일단은 저는 보류의 대상으로 일단 둘 것 같습니다. 학생마다 물론 상황은 다르죠. 물론 나는 세종대가 맞으면 거기 쓰는 거죠. 자, 제가 이제 5개를 다 올렸는데요. 일단 이제 제가 전체를 한번 보여드렸고 거기에서 나올 흐름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각각의 대학에서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으니까 입결과 충원을 보시면서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건대 위에서는 그런 일반적 현상이 일어나지만 그 아래로 가면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좋은 소식일 수 있죠. 왜냐하면 정시 모집 인원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수시 미충원이 되면 그리고 이제 정시도 2월 된 인원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탐구 변환 표준 점수를 봤습니다. 근데 제가 봤는데 이과가 70점 넘는 100분이 100에 그리고 문과는 100인데 66이 되는 건 맞는데요. 그건 정말 만점대 아이들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원서를 쓰는 그 라인의 애들의 변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탐 변표를 그대로 사탐에도 적용하게 되면 이과 애들은 유리해지죠. 그런 학교들이 거의 없고 그냥 문과를 쓸 거니 그럼 문과의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해 이렇게 되니까 유리함이 사라지더라 이런 부분이 있고요. 현재로는 변표가 발표한 대학이 많지 않습니다. 건국대, 한양대 이런 순입니다. 경쟁률 추이는 요 두 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저희도 자료집에 그렇게 올려놨거든요. 모집 인원이 늘었는지 플러스 마이너스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간구하고 있어요. 왜 인원이 늘은 걸 생각하지 못하지? 게다가 경쟁률이 낮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일 거고요. 모집 인원이 줄었어요.
근데 경쟁이 높아요. 그럼 당연히 합격선이 높아지니까 위험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은 경쟁률을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가 받은 이 점수로 항상 그 합격선이라는 건 변동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앞에서도 보여드렸으니까 충원도 그렇고 입결도 그렇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원 심리가 요즘 어떤가? 교차에 대한 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몇 개는 여기는 온다, 여기는 안 온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하향 안정 심리가 현대 문과의 특징입니다. 문과 애들이 특히 수학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너무 쫄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가채점 때는 정말 쫄아 있었고 지금은 조금은 이게 아니구나 하고 판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과 학생들에게 용기를 내라. 그리고 인원이 늘었다. 그리고 일부 상경계열 빼고는 원서 쓸 때가 너무 많은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위축되어 있어 실망하고 있는지. 이제 원점수와 달리 표점으로 점수를 대학을 가는 거니까 아마 이제 줄을 서보면 맛집도 왜 줄이 있잖아요. 맛있는 집에 줄이 길죠. 근데 빨리빨리 빠져서 내가 빨리 먹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집을 찾으면 나는 줄을 길게 섰지만 내 순서까지 먹을 차례가 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금년도 주요대와 약대 정시 모집 증가했어요. 인문계만 보지 말고 자연계들이 극상위권 애들은 약대 갑니다. 혹은 의대 가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교차하는 아이들의 입장은 사실상 그 언더 아이들이다라는 것이고 그 학과는 정해져 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한양대 일부, 중앙대 일부 이런 학과로 보시면 되고 자 다음은 앞서 사진을 좀 찍었고 말씀드렸던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그러는 게 납득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원서를 쓰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여기 그룹 학생들이 여기만 다 쓰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대학과 이 대학을 섞어 쓰기도 하고 이 대학과 이 대학을 섞어 쓰는데 올해 교차라는 장애물이라든가 이런 거 고려하고 그리고 그런 거 없이 학생들이 원서를 썼을 때 인문계 학생들은 어떻게 쓸 것인가? 일단 여기 인원이 문과 학생으로 300명 넘게 늘어났습니다. 300명 넘게 늘어난 인원이 여기에 있고 성대도 마찬가지로 150명 넘게 늘어났고 근데 이 학생들이 여기 자연계 학생들이 넘어오지 않는 쪽을 쓴다고 했을 때 그 길은 가군의 고대를 쓰고 나군의 이 대학을 쓰고 또는 그리고 나서 안정으로 여기도 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기가 안정, 여기가 적정, 또 다른 지원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 올해 입시에서 군별로 가나다지만 다를 제외하면 학생들은 이렇게 쓰거나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제가 연쇄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이 학생들이 여기로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인원도 더 많아졌고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빠져나간 자리는 인원도 늘었겠다. 더 큰 공간이 있겠죠. 그럼 당연히 이 학생들이 많이 올라가겠죠. 왜 하필이면 이 학생이냐? 반영 비율이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반영 비율과 이 그룹의 반영비와 여기 고려대 반영비가 일정합니다. 그 말은 반영비의 서로 간의 유사함으로 같은 성적대 학생들끼리의 어떤 연쇄적인 이동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가군과 나군 이 두 가지 학교에 또 그 각 군에서의 제가 모든 성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국대 모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국대는 가군, 동국대도 가군, 숙명여대는 가군만 선발하죠. 숭실대 가군, 그리고 나군에서는 외대, 이화여대, 한양대, 성균관대학이 여러분이 원서를 쓸 때 착한 대학이 되어야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흐름 속에서 내 성적을 올려놓고 도도하게 흘러가서 결과적으로는 내 성적으로 그 대학에 도착하는 그런 길을 여시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조합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제가 파란불, 빨간불 말씀드렸는데, 아마 여기가 적정이라면 경희대를 적정 쓰고 나군의 한양대를 쓰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중앙대도 선택의 여지에 따라서 변수를 보고 쓸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서강대, 성대를 살펴보시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대를 안정으로 하나 걸치고 경희대를 나군에 쓰고 그리고 다군에 뭐 중앙대를 쓰거나 이런 방법 또는 옆 라인에 외대나 동국대를 쓰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다군의 외대는 빨간색이냐? 여기는 경영학과 그리고 추합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것이고 각 군별로 같은 대학이라도 저희가 바라본 조합에 따라서 특히 아까 말씀드린 흐름에 따라서 가군의 아무래도 포진한 대학들이 올해 입시에서 문과 학생들에게 조금은 더 수혜를 주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월함을 주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역시 조금 낮춰봤습니다. 내 성적이 숙대 라인이다. 그러면 이 라인 속에서 상위로 고민해볼 대학은 동국대. 건국대는 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
조합이 건국대 방식 유리한지 아닌지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그게 잘 안 되면 무난한 동국대학교 이렇게 쓰거나 공익대학교를 쓰는 방법이 있겠죠. 표점이 유리한지 아니면 동국대처럼 전반적으로 무난한 어떤 입결을 바라는지 이런 것들이 판단 대상이 돼야 되고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내가 현재 숭실대가 아슬아슬하다. 그리고 숭실대, 세종대, 아주대나 인하대, 항공대가 관심이 있다. 라고 하면 거기를 쓰시는 거죠. 파란색의 저 대학을. 그리고 우리는 3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과기대라든가 또는 성신여대, 사실은 뭐 명지대, 상명대. 요즘에 지금 제가 말하는 여기 인하대, 언더의 대학, 이 아래 라인에 있는 대학들을 살펴보면 광운대처럼 저렇게 모집 인원을 좀 적게 뽑거나 이런 학교 빼고는 대부분 다 우리에게는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전년도 입결 가지고 우리 입결을 비교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올해 입결은 문과 학생들은 다 밑으로 떨어져 있는 백분이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수학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면 너무 쫄아서 혹은 너무 위축돼서 보수적으로 쓸 게 아니라 오히려 도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도 처음에 성적을 보고 아이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때 나도 이거 원서를 어떻게 쓰지라고 했는데 막상 이렇게 이 모집 요강이나 반영비를 살펴봤을 때 충분히 원서를 쓸 수 있네 라는 거죠. 그리고 물론 그 학생들이 다 몰려가면 또 다른 변수가 있겠으나 저는 현 시점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학들을 중심으로 원서를 쓰시면 올해는 인원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난 만큼 다수 학생들에게 지난해와 다른 그런 소위 합격의 소식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앞에 조그만 등불이지만 그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메타버스 제가 시선도 못 맞췄고 그렇죠? 못 맞췄는데 왜냐면 적어보느라고요. 그래서 이거 만들고 적어보느라고 제가 말씀은 다 못 드렸습니다만 다 지켜봐 주는지 알고 있고 이 동영상도 나중에 올라가게 됩니다.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시게 할 수 있고 구독하시고 좋아요 하시면 아마 저희가 다운로드 받거나 혹은 이 송출할 때 좀 스트리밍도 잘 되고 그런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이렇게 성원해 주시는 것에 오늘 시간이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현장에서 한두 개의 질문을 좀 받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0시에도 질문 주신 분이 한두 분 계셔서 제가 답을 좀 드렸습니다. 네. 네네.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시는 줄서기거든요. 내 줄이 어느 줄이냐가 있고 내 줄에 앞에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빠질 거냐 이런 게 있는데 그 환산된 점수로 다 똑같이 점수를 입력했을 거고 그 입력된 점수에서 환산된 점수상으로 앞자리 학생들이 있고 내가 그 순서에 따라서 내 순서 위치가 매겨지는 거기 때문에 모의지원에 나와 있는 그 서열은 그 학생들을 요즘에는 성적표 인정해서 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모의지원 사이트는 이투스의 모지 서비스가 있죠. 그거는 이제 무료 지원하고 있고 또 다른 타사의 유료 서비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있어요. 사실은 이런 무의 지원 서비스가 유행하니까 약간 이제 애들이 이제 옛날에 입시 부정을 저질렀잖아요. 시험 부정 저지르고 그랬는 대리 시험이라든지 지금은 모의 지원 사이트를 보고 애들이 막 원서를 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친구 수시 붙은 애들과 그냥 같이 성적을 집어넣어서 그 학과의 경쟁을 높여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높은 성적 애들이 여기 막 와 있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다른 애들이, 여기 이렇게 높은 성적이면 나는 등수가 밑으로 뒤에 있겠네. 이렇게 하겠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일이 없길 바라는데, 요즘 아이들이 좀 그런 것들에 좀, 우리 친구, 그런 게 좀 있다고 들었어요? 학생이시죠? 네네.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모르는 게 나아요. 근데 진짜 그런 부정이 있는 그런 폐해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일부러 앞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점수 막 성적을 갖다, 진짜 성적표긴 한데 이미 수시 붙은 애들 다 성적 집어넣어서 와, 여기 막 엄청나게 분비나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다 빠지고 결과적으로 추합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수 산출은 그 기계가 하기 때문에 그 자체 순서에 문제는 없습니다. 네. 우리 친구 질문? 네, 오늘 도움이 됐어요? 제가 서둘러 막 진행하느라고 그래도 좀 쪼개서 하느라고 문이과 쪼개서 하느라고 애를 쓰긴 했는데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아버님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좋은 소식 기다리고 끝까지 또 입시 관련된 정보 계속 축적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